지난 주말에 포함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주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우리 변호사님도 군에서 장교를 하셨으니까 네. 대한민국의 주적 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죠, 북한. 네. 아니 근데 그 질문을 보니까 네. 이렇게 후보들한테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던데 일부 이제 뭐 청년으로 보이는 분들이 하던데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는 북한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뭐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뭐 주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상 검증 비슷하게 돼서 색깔론을 좀 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네. 전 나빠요, 사실은. 아니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챌린지가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퍼지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구나. 후보분들이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 하시니까 계속해서 소위 이제 윤어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까? 북한군이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 세력이랑 그리고 당신은 윤어게인이세요? 이렇게 반문을 질문하시면 해라. 됩니다. 네. 실제로 어떤 후보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자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네 윤어게인인데요. 윤어게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랬구나. 통해서 네. 좀 대응하셨어야 됐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어떠한 뭐 입장이나 매뉴얼도 좀 나온 바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후보들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상황을 맞이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적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긴 되는데 네. 실제로 헌법이나 법률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없어요. 않잖아요. 헌법에는 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쩌면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북한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주적이 되는 거고요. 우리 내에서도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그 주적이 될 수 있겠죠. 헌법상 봤을 때는. 맞습니다. 여기 하나 네. 말씀드려도 되냐면 그 한동훈 후보가 어떤 청년이 와서 주적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북한이죠? 라고 하고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라고 법에 했습니다. 없어요. 예. 그 영상을 본인이 본인 채널에 올렸어요. 아 진짜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법조인 출신 법 전문가가 아니라 법알못인가 할 정도로 아니 주적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건 저도 아는 사실인데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네. 법에도 있어요 이라고 얘기하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북한이 이제 헌법에 등장하는 거는 그 헌법 3조에 이제 대한민국 영토 영토 조항으로 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고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으로서 북한을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적이라는 표현이 헌법적 가치에 비춰보면은 너무나 공세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쩌면 그 3, 4조의 네. 해석을 보면 안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조, 4조가 사실은 상반된 그 조문이거든요. 영토를 우리 전체 영토로 해놓고 4조에서는 북한을 인정해버린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3, 4조를 근거로 해서 뭐 주적이 뭐니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3, 4조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헌법 3, 4조를 실제 하는 거하고 이상하고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거고 북쪽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북쪽 세력하고 통일해야 된다. 이상이다. 그걸 두 개를 합쳐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이제 주된 그 무력 세력은 의미의 위협이 북한이니까 네. 북한군이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이 시험에 당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북갑에 출마한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가 다가서 가지고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거운동 방해된다면서 답변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국방 백서에 나와 있다 이 정도로 했고 나중에 또 영상을 올려가지고 백서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요 대응은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부산 북갑 내려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바쁘셔가지고 약간 제대로 이렇게 약간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네. 저희 분명히 그 얘기 했거든요. 제가 부산 북갑 내려가가지고 근데 사실 한 50점 정도인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기간 남았으니까 100점을 끌어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방 백서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백서하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백서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주정관념이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음. 이명박 때도 좀 달랐고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계속 주적이 삭제됐다가 넣었다가 이런 경우 맞아요. 관념이 네.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백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그냥 주적을 해도 돼요. 뭐 그게 문제나요? 아니 근데 저는 한 칸 더 생각을 좀 해보면은 북한 전체를 주적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북한군이다. 그렇죠. 북한 정부다. 이거 이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죠. 네, 김정은. 그러니까 네. 김정은을 비롯한 무력 세력들이 주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그 나라가 아니라고 그 안에는 단체라도 만약 우리나라한테 위협을 가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지웠고 네. 뭐 직접적인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이런 표현으로 대체를 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적 표현 자체가 이제 삭제된 네. 상황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연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답을 요구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점 목적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영상을 유포시키면 어떤 표심이 동하는 겁니까 이게? 뭐 근데 이 표심이 어쨌든 윤어게인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퍼져나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주적 개념에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적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민주당 후보라고 했을 때 청년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에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온갖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다 주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수백만의 조회수가 터집니다. 수백만 회가 예. 이럴수록 더더욱 민주당도 섬세하게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지금 후보들이 당하다 보니까 웃기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후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사람들 다 국회의원 몇 번씩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저 사람이 저렇게 당황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치 색깔이 어떻든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이게 챌린지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왜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는지 좀 아쉽습니다. 아, 우리 배재현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에 다녀왔죠. 다녀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적 논쟁을 좀 만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좀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북한이라는 적과 전쟁을 했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예비군하고 40살까지 민방위까지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북한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걸 그렇죠. 외면하고 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챌린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챌린지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좀 문제의식 같은 걸 좀 던져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 챌린지는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키고 환기시키고. 뭔가. 네. 챌린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적 챌린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좀 이제 생산적인 질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네. 한편으로는 뭐 20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색깔 논쟁이 이게 선거에 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스럽긴 아, 전체 하거든요. 선거판에는 네. 어차피 주적이 헷갈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지금 그걸 갖고 막 아주 막 논쟁이 될 거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네. 그래서 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답변을 잘해서 한 표라든지 더 받아야 되는 시점에 그걸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판단 잘 못하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자기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인간까지 설득해서 표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럼 뭐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 계속 이 얘기하고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좋고 뭐 구구가 좋고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그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사소 그냥 찍고 그라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